굉장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메리츠 자산운용의 최성춘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강연 초대를 받고 이렇게 큰 행사인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저는 정말 감회가 새로운데요. 제가 오늘 MDRT 데이 슬로건이 Follow Me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의미냐고 질문했더니 멘티 멘토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아니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자기를 이끌고 가이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저도 20여 년을 금융시장에 펀드를 판매하고 펀드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멘티 멘토,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를 이끌어주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 도전을 하시려고 이 자리에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제 친구들, 제 주변에서는 참 생뚱맞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학을 전공했으면 저는 공장에 가서 슈퍼바이저가 됐어야 되는데 현재 금융시장에서 펀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펀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펀드가 어떤 상품이냐라고 하면 펀드 세일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제가 20년 동안 펀드를 만들고 준비해서 고객들에게 소개를 하는데요. 펀드라는 것은 만질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도 할 수가 없어요. 수익을 어떻게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는 고객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상품입니다를 추천하고 가이드를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상품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실 거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펀드는 여러분들이 항상 옆에 끼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부산에 갔다가 저녁 늦게 올라와서 오늘 아침 새벽에도 여러분들처럼 펀드를 판매하시는 분들, 고객들을 계속 만나고 다닙니다. 최근 2년 동안 아마 대한민국의 운용회사에 몸담고 있는 분 중에 아마 제가 가장 많이 바빴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메리츠 자산운용에 그만큼 관심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았고요. 투자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라고 하면 펀드는 항상 옆에 둬야 되고 항상 투자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오늘 드릴 겁니다.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펀드만을 보세요. 오늘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용회사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펀드를 찾는 게 아니에요. 펀드는요, 너무 많습니다. 국내 펀드, 공모펀드 개수가 3,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펀드를 어떻게 고를까요? 운용회사가 50개에서 60개 되는 회사들이 펀드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문사들도 있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많은 펀드 중에 우리 고객들에게 적합한 상품을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풀이 작은 운용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운용회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금융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산업도 굉장히 어렵고요. 글로벌 굉장히 기업들, 그다음에 경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글로벌 흐름에 대해서 좀 짚고 오늘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먼저 저의 프로필을 좀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이제 공학을 전공하고 첫 직장을 대기업의 프로그래머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한 3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 저희 대선배를 보니 제가 도전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15년, 20년 후에 저희 부장님처럼 돼 있으면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3년 차에 그래서 제가 제 이력서를 만들어서 스카웃이라는 그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 회사가 바로 한국펀드평가라는 평가회사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재룡 박사가 계신데요. 회사 막 런칭했을 때 90년대 후반에 직원이 5명부터 시작해서 저는 펀드라는 펀자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의도에 와서 펀드 시장에 대한 미래의 전망을 보니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펀드 시장에서 일을 하게 됐죠. 저의 이력은 사실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면 3년 동안 일을 하면서요. 제 생각은 굉장히 라지컬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융시장은 라지컬한 그런 흐름이 못 됩니다. 제가 펀드 평가회사에서 좋은 펀드, 좋은 운용사 고르는 법들 또 그런 평가하는 업무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좋은 펀드, 좋은 운용사를 찾을 수 있을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3년도부터 저희 메리츠 자산운용에 거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느꼈던 그런 경영과 운용 방식이 저희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용회사를 좀 이해하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고요. 어제 제가 부산에 가서 저희 펀드에 한 100억 정도 투자한 개인 투자가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화가 나셨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펀드가 올해 좀 수익률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부르셔서 제가 가서 설명을 드렸더니 듣지 않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삐지셨어요. 연세가 한 70 좀 넘으신 어르신인데요. 운용을 이렇게 해도 이렇게 못하는 펀드가 어디 있느냐. 작년 8월부터 투자했는데 한 번도 수익을 못 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수익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이 1시간 동안을 저에게 많은 얘기를 하시더니 1시간 동안 제가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난 이후에 마지막 멘트가 운용 좀 잘 좀 부탁하네라고 풀어지셨어요. 물론 수익을 항상 낼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도 우리 고객들에게 얼마나 기쁨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도 항상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하죠. 저희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고객들은요, 안 좋은 얘기들만 합니다. 좋은 수익은 얘기를 안 하세요. 분명히 제가 그분의 자산은 수익을 많이 낸 자산도 있지만 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고객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최근 2년 동안 한 2만여 명의 이상의 PB분들, 여러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꼭 우리 고객들에게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펀드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고객들이 2년 동안 2조 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고객들에게 자산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펀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펀드 시장, 왜 여러분들이 펀드 시장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 펀드 시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장하는 국가 산업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펀드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심플한 얘기입니다. 제가 펀드에 입문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 들었던 얘기는요, 신탁입니다. 우리 고객들이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고객들은 아니면 많은 PB분들은 성과가 좋지 않으면 그때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펀드에 자금을 맡긴다는 얘기는 그 펀드 운용회사에 믿고 맡기시는 거예요. 또 하나 펀드는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하거나 고객들이 직접 투자하지 못한 기업들을 대신 투자해 드리죠. 대신 투자해 드린다라고 하면 그분은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혹시 믿고 맡길 만한 운용회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첫째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운용회사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의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또 펀드는 저희 펀드 투자 종목에 한 80여 개 기업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회사들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저희 매니저들이 항상 관리하면서 부도가 날지 아니면 경영진이 방만한 경영을 할지 계속 성장하고 돈을 벌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대신 투자를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투자 수단이죠. 또 하나는 펀드는요,
최근 성과가 저희 펀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혹시 성과가 안 좋은 이유가 펀드 안에 부도기업들 회사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펀드는요, 어떻게 감시를 하냐라고 하면 모든 부분이 다 오픈이 돼요. 우리 고객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어제 어떤 종목 가지고 있는지 요청하면 다 드립니다. 오픈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용회사는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저희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고객 돈은 다 은행에서 신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돈 10원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대신 운용을 해드리는 거죠. 또 하나는 작은 돈으로 펀드에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펀드를 여러분들은 계속 주변에 두고 고객들에게 추천하고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펀드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냐라고 하면 제가 펀드 시장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대한민국의 주시장 거의 6년 동안 주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사이클 3년에서 5년 정도면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 현재 주시장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할까요? 한국 기업의 산업의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이유는 과거에 고성장 시절에 빨리 생산하고 제조원가를 낮춰서 팔던 그런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지금은요, 아이디어와 지식, 그 다음에 기술로서 승부하는 그런 회사들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가 현재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작은 회사들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주식 기업을 선정할 때요, 성장하는 국가, 성장하는 기업을 찾는 데 집중을 합니다. 기존에 성장했던 회사들은 찾으려고 하지 않죠. 펀드 시장 한번 규모를 보시면 전체 펀드 시장이 450조입니다. 보시면 전체 흐름에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죠. 현재 주식 규모는 82조예요. 2007, 8년도에 금융위기 발생 시점보다 많은 주식펀드는 비중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펀드 시장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펀드가 450조지 이 뒤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한 변액유지배설, 변액상품들을 다 운용회사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금이 무려 450조. 현재 AUM으로 간접투자장에서 운용하는 규모가 900조가 넘습니다. 또 하나, 국내 퇴직연금이 2005년도에 도입이 돼서 현재 퇴직연금 규모가요 120조에 이릅니다. 9년, 10년 동안 120조가 늘었어요. 그러면 향후에 퇴직연금 자금이 얼마나 확대되고 성장할지는 여기까지 플러스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펀드를 주변에 둬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대표적인 2001년도에 출시한 대표적인 국내 펀드인데요. 보시면 굉장히 운용 성과가 9년, 10년 투자했으면 10배, 1000%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출행 레코드는 그냥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이런 수익을 못 가져가세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사타 팔았다 하시거든요. 펀드도 6개월, 1년 있다가 펀드 교체를 합니다. 펀드를 10년, 과거에는 10년 가지고 있으면 10배, 1000%의 수익을 냈습니다. 최근에 아마 펀드들 보시면, 언론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40%, 200% 이렇게 수익을 냅니다. 그러면 연평균 10%에서 15%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에요. 유지를 하셔야 되겠죠. 전제는 좋은 펀드냐, 이 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저가 믿을 만한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투자자들 그 전에 수익을 못 가져간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적립식 계좌 수가 금융위기 이후에 꾸준하게 지금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투자를 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현재 전체 펀드 시장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18%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기 참석하신 FC분들
본인의 자산이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고객의 자산을 주식에 얼마나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험상품 판매하시고 또 우리 고객들 원금보장 상품들 예금에 투자하시지만 저희가 왜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지 항상 강조를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저희 회사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고객들 아니면 직장인들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를 많이 안 하십니다. 어디에 투자하시냐면 예금에 투자하시고 채권에 투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금에 투자해서 향후에 100% 수익 내려면 70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돈은 놀게 만들어요. 그냥 감옥에 가두둔 거하고 똑같죠. 무조건 주식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에 투자해서 매월 자기 수입의 10%를 무조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회사는 제 월급 마찬가지고 저희 직원들 월급을 매달 월급의 10%를 월급을 떼고 받습니다. 월급의 10%는 자동으로 월급날 저희 펀드에 가입이 돼요. 모든 매니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저희는 퇴직금도 저희 전 직원들 저희 펀드로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한희 대표가 얼마나 똑똑하신 분이냐면 연말에 보너스를 받는데요. 실적에 따라서 보너스도 현금으로 안 줍니다. 저희 펀드로 줘요. 그 보너스는 3년 동안 못 찾아갑니다. 그래서 운용회사의 그런 생각들이 우리 고객들에게 꼭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 펀드 투자 현황을 보면 모든 자산들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펀드를 좀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현재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있다 보니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 쪽으로 투자를 계속 발길을 넓히고 있고요. 그런데 해외 주식은 벌써 이미 고점 대비해서 상당한 비중을 줄이고 좀 있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가 과거의 고성장 시절의 패턴과 금융위기 이후에 현재 5, 6년 동안의 패턴은 다릅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을 좀 캐치를 하고 있어요.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기 생각을 바꿔가면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려고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서는 돈을 절대 벌 수 없다고 생각해요. 좋은 주식을 그냥 깔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게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도 장기 투자를 고객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순간순간 주식 시장을 못 따라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들은 굉장히 화를 내시고 항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방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방법들은 이 주식시장의 이 외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 이유를 저희가 캐치하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주식에 여러분들을 투자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자본을 항상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이유고요. 우리 직장인들은 자기의 월급을 모아서는 부자가 못 됩니다. 항상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자기 자산의 상당 부분을 자본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 자본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상품인 주식 아니면 펀드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고객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펀드는 연금과 퇴직연금입니다. 개인연금 아니면 여러분들의 변액 상품들 추천을 많이 하시고 판매를 하고 계시지만 퇴직연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국내도 IFA 제도가 도입이 되고 선진국의 펀드 유통이 된다라고 하면 퇴직연금 계좌를 확보한 채널이 아마 파워풀한 시장이 될 겁니다. 그 이유는 퇴직연금 안에서 모든 캐시플로우와 금융상품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퇴직연금 계좌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향후에 퇴직연금을 아마 주의 깊게 보시고 퇴직연금 계좌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 위험 항상 많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산하셔야 되고요.
매월 기계적으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펀드, 좋은 주식을 고르는 방법을 누구나 알고 싶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고객들 관리하시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은요, 좋은 주식, 좋은 펀드를 고르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뢰할 만한 운용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자산 배분하면서 그 자산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컨설트하고 가이드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가장 첫 번째 임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가 항상 이겁니다. 주식에 대한 이해 부족이죠. 주식을 항상 사고 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메리츠 자산운용의 운용 철학은요, 주식을 사고 팔지 않습니다. 저희 운용 철학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주식을 사면 평균 보유기간이 짧게는 3년, 길 경우에는 10년 동안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매니저들이 주가의 시세를 보지 않고 투자를 합니다. 하루 5% 오르고 5% 10% 오르고 하는 부분을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어떠한 기업에 1,000만 원만 투자하셔서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면 현재 200억 되는 그 기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SK텔레콤, 삼성화재 이런 회사들 여러분들이 1,000만 원만 과거에 투자하셨다가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 잔고는 얼마가 돼 있을까요? 200억이 아니고 20억입니다. 200배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 주식을 사고 파는 거죠.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세요. 10% 수익 나면 빨리 차익 실현하시고요. 또 10% 손실 나면 손절매해서 팝니다. 10년, 20년을 투자해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저희가 장기 투자한다라고 하면 내가 10년 전에 투자한 펀드 아직도 마이너스 20, 30%인데 무슨 소리야라고 하지만 정작 본인은 10년을 투자하셨지만 그 펀드를 운용한 매니저는 안에서 계속 샀다 팔았다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시하고 찾아서 고객들에게 안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그런 이해가 부족한 거고요. 주식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주가가 싸면 아니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해서 저점에 살려고 노력을 하죠. 소위 말해서 마켓 타이밍을 하시는데 대부분 마켓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마켓 타이밍을 안 따라가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돼 있을 겁니다. IMF 때 여러분들이 많은 주식을 사서 모았다라고 하면 큰 부를 이뤘겠죠.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는 주식을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방법을 좋은 주식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걸 누가 오래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인기 많았던 펀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펀드를 2002년도에 투자하셔서 한 10년 투자하셨으면 1000%의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펀드는 실패한 펀드예요. 굉장히 욕을 많이 받았던 펀드 중에 하나입니다. 업계에서. 보시면 1년 동안 수익이 안 좋게 되면 대부분의 투자들은 연두색 그래프가 환매된 그런 흐름입니다. 다 나가셨어요. 그런데 정작 보시면 그동안에 가지고 계셨어도 80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을 못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떤 펀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펀드를 운용하는 경영진과 매니저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럴 때는 팔아야 돼요. 그런데 수익이 안 좋다라고 해서 1년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환매를 해서 나가십니다. 나가신 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또 다른 펀드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펀드는 성과가 좋은데 다른 펀드가 또 성과가 안 좋으면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펀드, 다른 펀드를 보시면 똑같습니다.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셨다가 1년 동안 성과가 안 좋으면 이렇게 환매해서 다 나가는 겁니다. 실패한 펀드 중에 전형적인 사례죠. 이 펀드는 그래도 성공한 사례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성과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매했다가 성과를 보고 꾸준하게 자금 유입이 돼서 유지를 하고 있는 펀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세 가지 펀드에서 봐야 될 부분은 단기 성과가 아닙니다. 이 회사의 경영 철학, 운용 방식, 경영진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과거 10년 동안 굉장히 인기가 많고 핫한 아마 운용회사들 대표를 들면 신영자산운용, 그렇죠? 그 다음에 한국밸류, 또 SF플러스, 뭐 몇 개 회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펀드 평가할 때 가장 첫 번째 운용회사를 평가할 때 요인이 어떤 요인이냐라고 하면 운용 전략이 굉장히 심플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영 방식도 굉장히 확고해야 돼요. 경영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회사들의 특징은 경영진들이 장기 집권하는 회사들이에요. 두 번째는 당연히 장기 성과가 좋아야 되겠죠. 그 회사들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꾸준하게 자기 충성 고객을 케어해가면서 좋은 사례를 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산을 늘려드리고 있어요, 고객들이. 그러니 성공 사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운용회사의 경영진들이 확고한 생각으로 본인의 운용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야 됩니다. 저희 회사 2013년도에 아까 변화를 줬다라고 했는데요. 저희 회사가 2008년도부터 운용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요. 국내 운용사 중에 항상 꼴찌를 도맡아 했습니다. 저도 저희 펀드에 항상 투자를 했지만 매년 마이너스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 고민이 많았어요. 이 회사를 어떻게 할까? 그런데 운용회사의 운용 성과는 누구나 함부로 올릴 수 있는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 메리츠 자산운용 어떻게 할까 고민 끝에 외부의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요. 첫째는 회사를 청산하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두 번째는 작은 회사지만 고객의 자산을 늘려드릴 수 있는 그런 회사를 한번 만들어봐라. 대신에 외국계 운용회사에서 오랫동안 운용한 팀 전체를 데려와서 한번 작은 회사를 한번 만들어봐라. 해서 2013년도에 저희 존니 대표 팀 6명을 라자드 미국계 운용회사에서 영입을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 2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공감하고 투자한 사례가 과거에도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20년을 펀드 시장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냐라고 하면 수익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물론 수익률도 좋았죠. 수익률이 좋았던 부분도 있지만 저희 생각입니다. 제가 잠깐 저희 생각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보통 운용회사가 계열회사 건물에 같이 있게 됩니다. 저희도 여의도 메리츠 화재사옥에 같이 임대해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저희 존니 대표가 첫날 오셔서 했던 부분은 회사를 이전을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현재 북촌 한옥마을에 있어요. 여러분들 향후에 아마 그 북촌 한옥마을에 오시면 저희 사무실에 놀러 오시면 커피 대접도 해드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회사 위치가요. 북악산 중턱에 있어요. 직원들 식사하려면 보통 30-40분은 걸어야지 식당을 만납니다. 그만큼 한적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사하고 처음에 첫날 출근했는데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버스 타야지 거기를 갈 수 있거든요. 아니면 한 20분은 걸어야 돼요. 그 오르막길을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항상 30-40분은 자동으로 걷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듣고 보니 어떤 이유냐면 일단 저희 대주주 회장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된다. 두 번째는 계열회사와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가장 운용회사 중에 이상적인 모델은 독립계 운용사들입니다.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우리 대주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멀리 떨어진 거예요. 요즘도 우리 대표께서는 야 원래 내가 저기 강원도로 이사를 하려고 했다. 그래서 향후에 아마 언젠가는 강원도 저기 설악산이나 어디에 폐교를 하나 얻어서 반별로 저기 팀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운용회사가 굳이 여의도에 있을 필요 없고요. 정보가 많다라고 해서 운용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운용회사의 차별성, 운용회사만의 생각으로 운용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그런 차별성을 만들고 도전하면서 고객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회사를 이전해서 그런 방식으로 좀 운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저희는 아마 여러분들 조직 관리하면서 꼭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직제를 다 없앴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보통 회사에 본부 팀이 있지만 저희는 본부 팀을 다 없애버렸어요. 본부 팀처럼 하이러키 구조가 있다 보니 직원들이 우리 본부장 상무를 위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있고요. 사장님 위해서 보고서 만들고 있고 또 회장님께 보고하려고 보고서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우리 고객 돈을 위해서 일을 할까? 우리 대표가 보니 이게 가관인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 직제를 다 없애고 대표 있고요. 전무부터 사원까지 다 플랫한 조직입니다. 그럼 회사가 돌아갈까? 잘 돌아갑니다. 각자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이면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성과 연동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관리하는 자금이 한 2조 정도 되는데요. 제 월급보다 제 인센티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대표는 우리 회사의 성과는 대주주께 아니다. 직원들이 쉐어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행복하고 직원들이 본인의 자산을 늘리고 그 다음에 돈도 받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회사라고 하면 얼마나 고객 돈을 잘 운용하면서 할까, 얼마나 즐거울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자산운용사의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고 통제받고 본인의 사고 생각대로 운용을 못한다라고 하면 사실 고객의 자산을 운용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 관리하실 때 꼭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좀 우려를 했어요. 저희는 본부장, 팀장이 있으면 직원들이 보고도 하고 의지도 하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가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열심히 하죠. 처음에는 저희는 보고도 현재 하지 않습니다. 보고서도 다 없애버렸어요. 보고서 만들 시간에 우리 매니저들 기업을 한 군데라도 더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 만들 시간에 한 명의 PB나 한 명의 고객을 더 만나서 저희 생각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사장한테 보고한다고 이쁜 양식 갖다가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다. 저희는 그냥 이메일로 이렇습니다라고 서로 공유만 하면 업무가 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 구조를 바꿨고요. 세 번째는 많은 운용사들이 펀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2013년도에 국내 주식 펀드가 10개가 있었어요. 근데 10개가 전략이 다 유사합니다. 학생이 성적표가 하나여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전략당 하나죠.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하나, 중국에 투자하는 펀드 하나, 이렇게 글로벌 헬스케어 투자하는 펀드 하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많은 운용사들이요. 펀드를 1, 2, 3부터 해서 수십 개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고객들 여러분들이 봤을 때 A라는 운용회사의 상품을 봤더니 어떤 펀드는 상위에 있고 어떤 펀드는 꼴찌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운용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펀드를 다 없애고 메리츠 코리아 펀드, 그 다음에 메리츠 스몰캡 펀드, 차이나 펀드 이렇게 하나씩만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들이 봤을 때 이해를 바로 해야 돼요. 메리츠 코리아 펀드 성과가 올해 안 좋으니까 저한테 엄청난 전화를 하십니다. 또 성과가 좋으면 전화는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만족해야죠. 그래서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순한 그런 구조의 운용사가 굉장히 좋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식 투자할 때 보통 15% 20% 빠지면 손절매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희는 손절매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펀드 수익률이 좋을 때 자금이 항상 몰려요. 그런데 당연히 펀드 수익률이 좋으니까 권하기 좋고 판매하기 좋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펀드가 좋을 때가 아니고 하락할 때 권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펀드가 오를 때 비쌀 때 여러분들이 같은 돈으로 만약에 1000자를 살 수 있다고 하면 하락할 때는 여러분들은 1200자, 1300자 자수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고객들에게 그렇게 추천을 해드려야 돼요. 전제는 여러분들이 믿고 공감하고 좋은 펀드라고 생각한 그 펀드라고 생각된다라고 하면 하락할 때 더 추천해서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유지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손절매라는 건 사실 그 주식, 그 펀드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는 분들이에요. 10% 수익 났다가 10% 빠지면 손절매에서 더 빠지는 걸 막으려고 하는데요.
왜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사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고객에게 추천하고 자산 관리하실 때 빠질 때 좋은 펀드를 더 사도록 추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차별하고 여러분들이 고객들에게 자산을 늘려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 한국의 투자자들이 단기 투자할까요? 요즘은 6개월, 1년을 못 기다리십니다. 6개월 수익률이 안 좋으면 대부분 또 환매해서 다른 펀드를 투자하시려고 하시죠. 그 이유는 이겁니다. 보시면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목적이 목돈 마련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투자 목적은 은퇴자금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투자자들은요, 목돈 결혼자금, 뭐 자동차를 산다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애들 교육자금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자금이 마련이 되면 이걸 또 환매하고 해지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게 목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돈은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돈 계속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불안하고 위험할 때는 환매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FC를 하시면서 가장 아마 공감되는 부분이고요. 고객의 노후 대책을 위해서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권유하고 유지를 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보시면 펀드 구입 경로를 보시면 대한민국은 대부분 은행과 증권회사예요. 제가 아까 2만 명 이상의 우리 PB분들 만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은행과 증권회사 직원들입니다. 매일 아침에 9시 이전 7시 반 정도에 시작을 해서 8시 반까지 세미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장이 끝난 3시 이후에 또 합니다. 항상 그렇게 반복을 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시장에 대한 그런 허들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소규모 미팅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운용회사를 많이 방문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우리 국내 개인 자금도 운용을 하지만 기관 자금도 운용을 합니다. 국내 기관은 규모가 작아요. 그런데 해외 국민연금 같은 국부 자금들, 글로벌 장기 자금들 저희 회사에서 운용을 많이 하는데요. 그분들이 오셔서 첫 번째 가장 질문을 하는 게 장기 투자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 자금을 받아서요, 주가가 손실이 됐다라고 해서 손절매를 하면 그 자금 아마 다 환매해서 나갑니다. 저희가 15%, 20% 손실 났다라고 해서 팔잖아요. 그러면 그 기관들은 너 공부 안 하면서 투자하는구나라고 실망하고 모든 자금을 회수해 갑니다. 근데 국내 기관들은 그 허들이 15%가 되면 무조건 환매해서 나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용회사를 꼭 가보셔야 돼요. 그룹별로 개인적으로도 가서 경영진도 한번 만나보고요. 매주도 만나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도전이 있으셔야 됩니다. 누군가 추천하고 잘하겠지, 인기 많은 펀드지라고 하면 여러분들 고객을 오랜 기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펀드를 고르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 펀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주시장을 지수는 상승할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 산업의 흐름이 굉장히 큰 변화가 좀 있습니다. 현재 굉장히 글로벌리 경기 침체로 굉장히 어렵죠. 대한민국 기업들 보시면 과거에 그런 중후장대한 그런 제조업 기반의 수출 회사들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런 회사를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회사 경쟁하는 중국 회사들과 경쟁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소위 말해서 삼성전자조차도 현재 글로벌 회사들과 경쟁이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하는 회사들은 작지만 강한 회사들이에요. 많은 분들은 시가총액이 크고 우량한 회사 투자하려고 하시지만 저희는 작은 회사를 골라서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장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시장이 좋다라고 말씀을 안 드리지만 대한민국 기업 중에 돈을 잘 벌고 계속 성장하는 회사들은 많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회사를 골라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후반부에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상품도 보면 성장하는 국가, 성장하는 기업들, 성장하는 산업을 골라서 투자하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좋은 펀드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저희도 기업을 고를 때요, 모든 주식을 다 봅니다. 1년에 저희가 한 600개에서 700개 기업을 미팅을 하고 찾는데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회사의 경영진입니다. 아무리 그 회사가 돈을 잘 벌고 빨리 성장하더라도 그 회사의 경영진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고를 때도 70% 이상을 경영진을 보고 투자를 해요. 두 번째는 그 회사의 기술력, 그 다음에 그 회사의 독보적인 어떤 비즈니스 히스토리가 있는지 여러 가지를 보고 회사를 고르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골라서 오래 가지고 있으면 10배, 100배씩 기업 가치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고객들에게 그런 자산을 돌려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좋은 회사들이 많다. 대부분 언론에서 아니면 대기업들 위주로 시장이 형성이 되다 보니 기업이 힘들다라고 하면 다 우려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지금 5년, 6년 동안 지수가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중공업주들, 조선주들 지금 힘듭니다. 그렇죠? 해운도 힘들고요. 제조업 기반의 큰 회사들이 굉장히 시가가 많게는 80%, 반토막 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면 주가가 많이 급락해야 되는데 왜 유지하고 있을까요? 다른 회사들이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런 회사를 골라서 투자하면 되시겠죠. 제가 작년에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왜 남의 나라 금리 인상하는데 왜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리 인상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하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국 경기가 살아나면 또 하나의 수출 시장이 또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금리 인상하면 또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중국 얘기를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중국은 대한민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를 오랫동안 2년 이상을 투자하고 있지만 중국 얘기를 항상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GDP 60%를 수출해서 성장하는 국가예요. 그런데 중국과 단일 교역으로 수출하는 교역량이 거의 30%에 가까운 단일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중국이 힘들면 대한민국 기업들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투자를 해요. 첫째는 중국의 시스템 리스크. 요즘 가장 걱정하는 이유입니다. 중국이 기업들 부실도 생기고 부채도 많아지고 뱅크 크러시도 있을 것 같다.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투자하죠.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계속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중국이 시스템 리스크가 온다라고 하면 글로벌리 큰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이 과거의 중국이 아닙니다. 30여 년 동안 10% 연평균 10%씩 성장을 해서 지금 글로벌 G2 국가가 됐습니다. 중국이 현재 글로벌리 원자재의 50%를 소비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면 중국에 잘 생각해 보시면 중국의 경기도나 과거에 10% 이상씩 폭발적인 성장을 하다가 작년에 6%대로 성장이 주저앉았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 큰일 났다라고 하시죠. 원래 주식은요, 고성장, GDP 성장이 고성장 시절보다는 저성장 시절에 주식 투자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질적인 성장을 하거든요. 그럼 그 안에 좋은 회사를 골라서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대한민국도 IMF 때 투자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기업에 투자하셨으면 아마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갔을 겁니다. 중국도 현재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리스크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산업의 변화입니다. 중국이 금융위기 2007년, 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대규모 경기 부양을 했습니다. 중국은 참 대륙은 대륙인가 봅니다. 2011년도부터 3년 동안 중국이 경기 부양에 쓴 돈을 어디에 투자했냐면 중국이 3년 동안 사용한 시멘트 양이 미국이 과거에 100년 동안 사용한 시멘트 양을 3년 동안 다 사용을 했어요. 그걸 어디에 사용했냐? 건설 경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생산시설 갖추는 데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 지금 경기가 글로벌 수요가 회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는데 현재 그 후유증이 있는 겁니다.
공장 가동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계속 돈을 벌지 못하고 계속 부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 정부에서는 그런 고민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런 회사를 청산을 하거나 M&A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의 주요 기업들은 다 국유 기업들이에요. 국유 기업들을 바로 청산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개혁 작업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투자 기회는 중국의 산업의 변화입니다. 중국은 과거에 생산 시설에 투자를 하고 많은 인프라에 투자를 하면서 성장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더 과잉 시설로 인해서 투자를 못 합니다. 그러면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중국은 14억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구 대국이기 때문에 내수 기반의 소비 부양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현재 산업의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3차 산업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주의 있게 보면서 국내 회사들이 혜택을 받을 만한 회사가 어딜까 그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투자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퇴직연금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내 퇴직연금이 120조인데요. 펀드에 투자하는 비중이 5%도 채 안 됩니다. 향후에 금리와 여러 가지 금융상품 수익률을 본다라고 하면 주식을 안 올 수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0.1%예요. 보시면 주식 비중을 저렇게 투자를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수익률도 보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수익률을 보면 4%, 3%대입니다. 미국의 주식장, 미국의 301K라는 저런 제도에 의해서 자금이 꾸준하게 유입이 됐고요. 미국 시장이 꾸준하게 상승한 원동력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5년 동안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데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시면 빨간 그래프가 저희 종합주가지수인데요. 국내 총생산 실질 성장률과 보시면 현재 2%대 성장을 하는데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될까요? 이런 성장 정책이 경기 침체기 때 저희는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많은 직원을 보유한 그런 기업보다는 가볍고 기술과 지식 기반의 회사를 투자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향후 미래의 그런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은 회사, 많은 분들이 코스닥에 있는 기업이라고 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저희는 팩트를 보고 확인을 합니다. 기업 실적만 보더라도 실제 코스닥 기업들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요. 플러스 3.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조업 기반의 거래소 기업들은 오히려 역으로 마이너스 3.3%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국내 제조업의 지금 매출 성장률이 다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3개 수출 품목을 보면요. 과거와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석유, 화학, 조선, 전기전자 이런 회사들이 주를 이뤘는데요. 지금은 어떤 회사들이 들어와 있느냐? 제과, 과자, 화장품, 서비스 이런 회사들이 13대 품목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면 화장품 회사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했죠. 그렇죠? 아모레 같은 회사, LG생활건강 같은 회사 많은 분들이 올해 화장품 회사들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 거의 30-40%가 빠졌어요. 저희는 화장품 회사를 굉장히 좋게 보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기업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중국에서 화장품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그 GDP 규모에서의 차지하는 그 소비재 규모가 아직도 작아요. 중국은 현재 도시화율이 한 50% 약간 넘어갔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계속 중국 인민들에게 도시화로 이동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하고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중국이 현재 일선 도시 대표적으로 심천과 상해를 보면 아파트 가격 평당 가격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집을 지으려고 해도 땅이 없어요. 일선 도시는. 그런데 많은 인민들은 일선 도시로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2선 도시, 3선 도시에는 주거시설이 지금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그런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수익 기반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화장품 회사들이 그동안에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과거 3년 동안요, 중국에서 수입한 글로벌 화장품 회사로부터 수입한 성장률이 2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화장품 회사들부터 수입한 증가율이 7배가 증가를 했어요. 작년에도 국내 화장품 회사들은 중국에서의 성장률이 10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시장에서 안 좋았던 이유는 중국이 경기 둔화되니 이제 중국의 소비 침체가 오고 국내 기업들이 혜택받는 회사들이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국에서 국내 화장품 회사로부터 2015년도에 수입한 화장품 규모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9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그런 소비재 관련된 회사들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번 보세요. 저희 북촌 한옥마을에 3년 전에 저희가 회사를 이전했을 때 중국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골목마다 다 중국인들이에요. 명동에 가봐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시작이에요. 보통 인구의 10% 정도는 해외여행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1억 명 이상이 한국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어떤 현상이 올까? 그런 부분을 저희는 예의주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큰 패러다임을 확인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성장하는 국가 산업을 찾아야 될 겁니다. 이 차트는 저희가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세미나를 하면서 사용했던 차트입니다. 보시면 왼쪽은 현재 차트고요. 이 차트의 그 명암이 있는 부분은 60세 이상 인구의 25% 이상 차지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보시면 왼쪽은 유럽 쪽 일부 국가와 일본이 들어가 있죠. 현재 국내도 11년 후면 고령화 국가로 진입이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앞으로 40년 후에는 오른쪽에 세계 지도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고령화 국가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성장하는 국가 산업을 골라야 되겠죠. 중국에 제가 여러 가지 시스템과 패러다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패러다임에 맞춰서 국내 기업들 계속 변화가 있을 거고요. 그런 기업들을 확인하는 데 저희도 집중을 합니다. 저희 메리츠 코리아 펀드인데요. 현재 한 1조 7천억 정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수익률뿐 아니라 저희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주식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현재 개별 기업만 보고 투자를 합니다. 대부분 환율 걱정하고 금리 걱정하고 그다음에 주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종목을 투자하는데요. 저희는 개별 기업 하나하나를 골라서 현재 한 80여 개 기업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이 우리가 투자할 때 가지고 싶을 때 그 이유가 사라지지 않으면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희는 지수와 다르게 운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수에 투자하시고 우리 고객들은 항상 지수와 비교를 하십니다. 또 하나,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펀드가 오르면 굉장히 시샘을 많이 내세요. 그래서 그 시샘을 내시면서 상대 주식이나 상대 펀드를 따라서 투자하려고 또 노력을 하십니다. 본인이 좋아하고 가지고 있는 본인의 계좌에 가지고 있는 주식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처음에 샀을 때 그 이유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펀드를 골랐을 때 그 매니저들이 계속 운용을 하고 공감하는 펀드가 있다라고 하면 계속 유지하게 만드셔야 돼요. 계속 수익률이 좋을 수 없겠죠. 오히려 우리 투자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펀드가 계속 사선을 긋고 수익이 나면 이걸 불안해서 어떻게 가입할 수 있을까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계속 출렁거리면서 운용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정상적인 좋은 주식에 투자하면 어떠한 주식 고점에 샀거나 아니면 어떠한 팩터를 떠나서 3년 정도 기다리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믿고 투자를 합니다. 그럼 기다려볼만 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개월, 1년 수익이 안 좋다라고 해서 실망하고 나가지 마시고요. 이 펀드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가고 운용을 잘 하는지 그런 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 회사를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이 펀드를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사가 이 난관을 극복하고 성과를 내내 하라고 하면 10년, 20년을 여러분들 고객들에게 추천하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항상 좋은 수익률만 쫓아서는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SK텔레콤, 삼성화재 거의 110배, 거의 200배에 이르는 기업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중간에 사타 팔았다 합니다. 200배란 수익은 그냥 하나의 숫자일 뿐이죠. 저희는 이런 기업들을 저희 펀드에서 발굴해서 오랫동안 가져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희가 가능한 이유는 저희의 운용 철학은 현재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들을 뵙고 말씀을 드려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좋은 주식이라고 하면 깔고 앉아 있는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회사를 미래에 발굴해서 저희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현재 80여 개 기업을 투자하고 있는데 저희도 80개 기업을 이런 회사로 다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80개가 안 되더라도 10% 20%만이라도 소위 말해서 이런 대박주를 가지고 있으면 저희 고액 자산이 얼마나 큰 자산이 돼 있을까요? 저희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 기업들을 찾는 데 집중을 하는 거죠. 샀다 팔았다 해서는 절대 기업 가치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자, 아모레치 저희가 2008년도부터 투자한 기업인데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럼 시가총액이 거의 10배 상승을 했지만 많은 분들은 작년, 재작년도에 저한테 가장 질문을 많이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모레 퍼시픽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저희는 아니 계속 돈을 벌고 성장하는데 이걸 팔 이유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되죠. 현재도 회사 자체의 성장률은 20-30%씩 매년 성장을 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여성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체감을 할 겁니다. 설화수 브랜드, 에뛰드, 이니스프리들이 굉장히 매장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중국 안에서도 굉장히 고급 브랜드로 굉장히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화장품 회사들이 아니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상해에 있는 중국 내수 화장품 회사 가와라는 회사가 큰 회사가 있습니다. 아모레와 중국 안에서 마켓시어가 비슷한 회사예요. 그런데 실제 아모레 브랜드가 그 백화점에서 브랜드를 제꼈어요. 그 가와라는 화장품 회사를. 그래서 그 회사가 저희에게 물어봅니다. 한국 화장품 회사 그 중국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그런데 한국 화장품 회사들이 신제품을 자주 고객들이 살만한 그런 제품들을 자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마케팅도 굉장히 잘하고요. 그래서 글로벌리 사실 프랑스 회사들, 일본 회사들이 화장품 회사들은 굉장히 강점이 많은데요. 아모레 같은 회사를 벤치마킹 할 정도로 굉장히 마케팅도 잘하고 제품 또 하나 한류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작 단계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하물며 저희는 미래에 대한민국이 이끌 만한 회사는 소비재 서비스 관련 회사들이 대한민국의 수출 상위를 이끌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펀드들이 과거에는요, 지금은 그래도 많은 똑똑한 매니저들이 많이 생기면서 좋은 성과를 내는 펀드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투자자들은 종합주가지수가 오르면 내 펀드 계좌 수익률도 오를 거다. 빠지면 빠질 거다라는 공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운용한다라고 하면 국내 많은 주식형 펀드 중에 대부분 그렇게 따라간다라고 하면 굳이 보수를 줘가면서 우리 투자자들이 투자 맡길 이유가 없죠. 지수와 다르게 운용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첫째, 여러분들 메리츠 코리아 펀드는 지수와 거의 80%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수가 오르든 빠지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도에 수익을 냈던 이유예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도 연평균 20%씩 수익을, 40%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유는 지수와 다르게 운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포트폴리오로 추천하실 때 저희 펀드만 투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펀드를 같이 상쇄할 수 있는 펀드를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종목 상위 탑10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 펀드가 한 20% 좀 넘어가는데요. 어떤 펀드는 50%, 60% 넘는 펀드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종목당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그 종목들이 성과가 좋으면 빠르게 성과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성과가 좋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 급락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탑10 비중을 꼭 확인하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많은 분들이 중국 걱정도 하시면서 올해 해외 주식 비과세 시행이 됐죠. 제가 해외 주식 비과세 제도가 내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제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10년 동안 이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뭐 내년 하반기까지 살 수 있는 기간이 생기는 거죠. 계속 사서 모으세요 하는 펀드가 차이나 펀드와 헬스케어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국가 산업을 10년을 보고 그런 국가 산업을 찾아서 투자하도록 하는 거죠. 내년 하반기까지 꾸준하게 사서 모아서 고객들에게 10년을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도 이렇게도 투자하세요. 올해 투자해서 수익이 한 10% 나면 환매했다가 또 다시 투자해서 그 비과세 혜택을 또 늘리는 그런 방법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 경제 규모, 그 다음에 중국의 투자 굉장히 모멘텀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GDP 자체가 8,000달러대 투자해서 현재까지 오셨다고 하면 큰 수익을 낸 기업들이 많습니다. 중국도 그런 과도기이고요. 그런 과도기 때 좋은 기업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중국 얘기는 제가 서두에 대부분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헬스케어 산업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산업을 제가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헬스케어라고 하면 바이오테크를 꼭 생각하십니다. 굉장히 화끈한 산업들인데요. 작년에 대한민국의 화두인 기업이 한미약품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8.8배의 시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물론 모든 회사가 그렇게 바이오테크 회사 중에 대박이 나는 건 아닙니다. 헬스케어 산업은 바이오테크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우리가 약국에서 사는 그런 화학약품 조합에 의해서 만든 약품이 아니고요.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저희 몸에 주입해서 치료를 하게 하는 그런 신약이죠. 그런데 모든 회사들이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확률적으로도 어렵고요. 그래서 헬스케어는 바이오테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산업을 아우르는 산업입니다. 헬스케어를 왜 저희가 좋게 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세요. 글로벌리 40년 후면 모든 대부분 국가가 60세 인구가 25% 이상 되는 20억 명이 다 60세 이상의 인구로 채워집니다. 그 다음에 국가와 개인이 잘 살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자기 건강, 몸이에요. 그러면 치료할 수 있는 약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진단하는 진단 키트, 기기들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병원도 필요하고요. 보험회사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굉장히 산업의 수혜를 보고 있다. 여러분들이 보험 상품, 건강보험 상품도 소개를 하고 판매하시지만 제가 이런 관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험으로 미래에 대한 커버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의료비를 지급을 하면서 수혜를 받는 기업의 주식을 사셔야 돼요. 보험에서는 배당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고객들에게 여러분들 의료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성장을 폭발적으로 할 텐데 그 기업의 주식을 사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런 수혜를 주식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신흥국, 중국 마찬가지고요. 중국 자체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비만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선진국 되기 전에 아마 노령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신흥국에서는 실제 현재 약품 공급이 굉장히 현재도 낮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신흥국으로 약품 유통을 계속 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제약회사들은 대부분 성장이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연간 한 4~5% 정도 성장밖에 못해요. 그런데 보시면 파머징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신흥국 시장의 약품 시장이 계속 확대가 되고 성장을 한다. 또 하나는 작년에 한미약품처럼 신약에 대한 수요와 개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회사를 찾아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자, 제가 헬스케어 산업 5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텍 회사들은 모든 헬스케어 아마 기업들 다 비슷합니다. 바이오텍 회사들은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신약을 만드는 회사들이죠. 매출 성장이 굉장히 높아요. 연간 15% 성장을 하고 글로벌 산업 자체가 130조에 이릅니다. 그런데 올해 헬스케어 기업들이 좀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오테크 회사의 대부분의 주요 회사들이 미국의 회사들이 많아요. 좋은 회사들이. 그런데 미국이 현재 대선을 하면서 약가이나 그 다음에 바이오테크에 대한 괜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바이오테크 올해 기업들이 굉장히 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투자 찬스예요. 국내 바이오 회사들 어떤 회사들은 퍼 개념으로 하면 굉장히 천문학적인 그런 멀티플로 거래되는 회사들이 많은데요. 글로벌 국가 실제 회사들을 보면 퍼 개념으로 15배가 채 안 됩니다. 좋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는 제네릭 회사죠. 국내 셀츄리움 같은 회사인데요. 원약을 복제해서 만드는 회사들이죠. 제네릭 회사들도 성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약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많은 돈을 확보를 해서 캐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바이오테크 회사들을 좋은 회사를 M&A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또 모멘텀이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의료기기, 서비스 회사입니다. 서비스 회사 안에는 여러분들처럼 보험회사도 들어가 있어요. 서비스 회사에는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이 들어 있습니다. 보험, 병원, 약국 체인, 그다음에 IT 회사들, 다양한 회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성장은 유효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재 싸고요. 수익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의 매출 성장률은 거의 14%에 이르고요. 에비타 마진 자체도 25%가 넘어갑니다. 거래도 굉장히 싸게 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고객들 자산 중에 헬스케어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아니면 주식을 여러분들이 담아드리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제가 우측에 있는 실제 저 제품은 일본에서 상용화된 제품입니다. 저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면 하반신 불구 환자에게 저 로봇을 작동을 하는데 어떻게 작동하느냐라고 하면 신경을 연결을 시켜서 뇌가 생각하는 대로 기계가 움직입니다. 일어나야 되겠다 하면 기계가 일어나고요. 오른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기계고요. 실제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제품들이 글로벌 헬스케어 회사에서 실제 상용화돼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일본 회사입니다. 자, 이 차트는 궁극적으로 헬스케어 산업 안에 이런 회사를 발굴해서 저희도 여러분들 고객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미국의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작은 회사인데요. 현재는 아마 바이오테크의 삼성전자 같은 큰 회사가 됐습니다. 미국의 단일 약품으로 화이자를 제끼고 약가 가장 큰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에이즈 바이러스 개발을 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에이즈 바이러스 개발했을 때 다 팔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C형 간염 그 백신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를 헬스케어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런 회사를 발굴하는데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부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공모펀드 3천여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변액보험을 보니까 15개 이렇게 포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산 배분하고 포트를 만들어 드릴까요? 어렵습니다. 저한테 여러분들이 의뢰를 하시더라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자, 주식펀드 스타일과 특징 굉장히 이상적인 지역과 규모, 마켓캡 여러 가지로 구분이 너무 많은 상품이 많습니다.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채권은 축이 더 많아서 너무 다양한 상품들이 많은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소화해서 고객의 포트와 리스크 리턴을 감안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 보시면 리스크 리턴이 너무 달라요. 일반 주식, 중소형, 배당. 근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당을 많이 준다라고 해서 주가가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가를 고를 때 요인 중에 하나가 배당을 많이 주면 좋겠죠. 대신에 성장성이 떨어지고 기업의 가치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 배당 많이 준다라고 해서 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업을 고를 때 배당도 하나의 고를 수 있는 팩터지 배당만 보고 투자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보시면 국내 주식펀드의 리스크 리턴인데요. 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이 펀드를 잘못 고르면 어떤 펀드는 마이너스 되는데 어떤 펀드는 30, 40%씩 수익 내는 펀드가 있어요. 굉장히 펀드 고르기가 어렵습니다. 서두에 제가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펀드를 고르는 게 아니고요. 운용회사를 찾으셔야 돼요. 경영진, 펀드 매니저. 경영진과 펀드 매니저가 이동한 회사는 첫째,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운용회사가 운용을 잘하고 성과가 좋고 수익이 늘어나는데 펀드 매니저가 이동한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경영진이 또 바뀌면 제가 메리츠 자산운용 운용 철학은 오늘 이렇습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 경영진이 회사를 떠나거나 하면 가장 큰 리스크예요. 제가 우리 고객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진이 바뀌거나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가 바꾸면 환매를 고려하십시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많은 분들이 내가 운용회사의 경영진이 바뀌는 걸 어떻게 알아? 매니저가 바뀌는 걸 어떻게 알아? 운용회사는 다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공시하고요. 판매회사 공시하고요. 고객들에게도 배포가 됩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인터넷만 뒤지시더라도 메리츠 자산운용에 딱 조회하시면 경영 현황들이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더라도 이 회사가 생각이 계속 유지가 되고 좋은 회사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그 다음에 감독원의 다트 시스템에 공시가 계속 올라와요.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가끔 운용회사에 가셔서 커피 한 잔씩 하시면 됩니다. 운용회사에서 굉장히 반가워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운용회사를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지, 어떠한 펀드가 성과가 좋고 최근에는 중소형주가 좋고 또 얼마 있다가 대형주가 좋고 배당주가 좋고 이거를 다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운용사를 꼭 확인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매매회전이죠. 특히나 여러분들은 장기 자금들을 고객들에게 추천한다라고 하면 제가 9월 말 국내 운용회사의 매매 회전율, 주식을 얼마나 자주 사고 파는지 매매 회전율인데요. 보시면 상위에 있는 회사가 636%의 회전을 했습니다. 저희 메리츠 자산운용 꼴찌예요. 19%의 매매 회전을 했죠. 두 개 펀드의 연간 사용하는 매매 수수료는 연간 2%에서 6%씩 차이 나요. 그럼 여러분들 고객에 10년을 투자하게 한다라고 하면 그 수수료만 20%에서 60%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매매 회전율을 금융투자협회 가서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정한 비중을, 적정한 회전을 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면서 펀드를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 딱 시간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실무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고요. 제 경험과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좀 받아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도 저에게 문의와 좀 저희 회사 오시면 꼭 차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였고요. 여러분들의 도전과 열정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